다이어트, 금연, 영어 공부. 매번 결심은 하는데 작심삼일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해 자책하는 분들 많으시죠? 작심삼일의 금메달급 선수인 저에게도 좋은 습관 들이기는 평생의 숙제인데요. 에나의 다락방 라디오, 오늘은 미국 최고의 습관 설계 전문가이자 행동과학자가 전하는 습관 설계 법칙, 습관의 디테일 들려드립니다. 이 책은 스탠퍼드대 행동설계 연구소장인 저자가 20년간 6만 명의 삶을 추적해 완성한 습관의 법칙들을 담은 책인데요. 흔히 우리는 습관을 들이는데 강력한 동기와 의지, 그리고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자는 동기, 의지, 노력은 습관을 만드는 데 있어 그리 중요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대신 팔굽혀펴기 2회 하기, 플랭크 5초 버티기, 포스트잇 한 장 쓰기처럼 작고 사소한 행동을 일상에서 반복적으로 실천하고 이를 실천할 때마다 즉각적으로 자신을 축하하면 우리의 뇌는 이 행동을 습관으로 받아들이게 되고 또 실천할 때마다 느끼는 만족의 경험을 통해 습관도 자꾸 증식해 간다고 말합니다. 이 책에는 사소한 행동을 습관으로 만드는 행동 설계 7단계를 통해 누구라도 쉽고 재미있게 습관을 만드는 과학적인 방법이 담겨 있는데요. 전체 내용을 아우르는 핵심은 단순합니다. 무언가 결심한 것이 있다면 작게, 아주 작게 시작하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하루 5km 걷기를 결심했다면 당장 문 밖을 나서지 않더라도 워킹화를 신는 것부터 시작하라는 것이죠. 오늘은 전체 내용을 쉽게 풀어서 요약한 프롤로그 들려드립니다. 끝까지 편안하게 들어주세요. 프롤로그. 행동과학자의 습관 설계법. 작은 것은 강하다. 적어도 변화에 있어서는 그렇다. 이는 행동과학자로서 지난 20여 년 동안 6만 명이 넘는 사람들의 행동을 분석하고 그 이면의 작동 원리를 탐구하면서 내가 내린 결론이다. 건강에 좋은 음식을 먹고 싶다. 주기적으로 운동하고 싶다. 푹 자고 싶다. 아이들에게 긍정적인 말을 하고 싶다. 일찍 일어나고 싶다. 이런 작은 결심이 행동으로 이어지고 이것이 매일의 작은 습관이 될 때 우리의 인생은 극적으로 바뀐다. 브라질에 있는 나비의 날갯짓이 텍사스에 부는 토네이도가 된다는 나비 효과처럼 말이다. 물론 이런 이야기를 하면 많은 이들이 내가 안 해서 그러지 저 정도는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 라고 답한다. 과연 그럴까? 내가 참여한 스탠퍼드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대답은 아니오다. 의지가 강하다고 자부하는 사람조차 사소한 행동을 습관으로 정착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심각한 수준의 비만, 불면증, 스트레스를 겪는 이들의 일상을 따라가 보면 사소한 실패가 쌓여 큰 좌절감으로 이어진 경우가 많았다. 작은 것은 강하지만 작은 변화는 생각보다 쉽지 않아 보인다. 그런데 나는 이 책에서 위대한 변화를 만드는 작은 습관을 쉽고 즐겁게 만들 수 있다라는 주장을 하려 한다. 물론 구체적인 방법도 소개할 것이다. 내 이야기에 관심이 가고 그래서 이 책을 한두 페이지 더 읽고 싶어졌다면 당신은 나비의 날갯짓을 시작할 준비가 된 것이다. 여기서 잠깐, 그 전에 한 가지 확실히 해둘 게 있다. 인생을 바꾸고 싶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 내 탓하기는 그만두자. 어제 또 폭음을 하고 말았어. 나는 틀려먹었어. 또 늦잠을 잤어. 나는 왜 이리 게으를까? 또 운동을 빼먹었어. 나는 의지가 너무 약해.
우리는 자신을 탓하는 문화에 너무도 익숙하다. 늦잠을 자고 폭음을 하고 운동을 빼먹는 원인이 내 탓이라고. 분명히 말하는데 당신 탓이 아니다. 변화에 실패하는 원인은 내가 아니라 접근 방식에 있다. 이렇게 생각해보자. 수납장을 조립하는데 설명서가 잘못되었고 빠진 부품도 있다면 결코 수납장을 완성할 수 없다. 누구의 잘못일까? 내 잘못은 아니다. 제조사의 잘못이다. 그런데 우리는 노력하다 실패했을 때 제조사를 비난하지는 않는다. 자신을 탓한다. 결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할 때면 우리 내면의 비판자는 그 틈을 놓치지 않는다. 그래서 일을 효율적으로 해내고 체중을 줄이고 규칙적인 운동을 하는데 실패하면 문제의 원인을 자신에게 돌리기 바쁘다. 내가 더 나은 사람이었다면 실패하지 않았을 텐데, 규칙과 프로그램을 정확히 따랐다면, 자신과의 약속을 지켰다면 성공했을 텐데, 마음을 가다듬고 더 노력했다면 잘 됐을 텐데, 과연 그럴까? 결코 그렇지 않다. 당신이 실패의 원인이 아니다. 변화에 대한 접근 방식이 문제다. 성격상 결함이 아니라 설계상 결함이 원인이다.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습관을 기르고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일은 어렵지 않다. 올바른 접근법을 안다면 말이다. 인간의 심리적 기제에 기반한 시스템, 변화를 쉽게 만들어주는 절차, 어림짐작과 잘못된 원칙에 의존하지 않는 도구가 있으면 된다. 우리는 지킬 수 없는 시간표를 짤 때처럼 습관 형성과 변화에 관해 비현실적이고 높은 기준을 세우곤 한다. 습관이 중요하다는 건 알고 있다. 그래서 좋은 습관을 늘리고 나쁜 습관을 줄이려 한다. 하지만 변화를 위해 고군분투하다가 실패하면 또다시 내 탓이라는 생각을 반복한다. 내가 지금까지 해온 모든 연구와 경험을 토대로 단언할 수 있다. 이것은 잘못된 마인드셋이다. 좋은 습관을 만들고 행동을 바꾸는 일이 성공하려면 다음 세 가지를 지켜야 한다. 내 탓하기를 멈춘다. 원하는 것을 아주 작은 행동으로 쪼갠다. 실수는 새로운 발견이다. 이를 발판으로 앞으로 나아간다. 누군가에게는 이런 말이 와닿지 않을 수 있다. 자연스럽게 되는 일은 아니다. 무의식적으로 뇌에서 내 탓이야 하는 생각이 드는 걸 막을 순 없다. 자기 비판도 일종의 습관이기 때문이다. 앞으로 소개할 작은 습관 기르기의 절차를 따른다면 달라질 수 있다. 자기 회의로 가득했던 과거를 뒤로하고 새로운 곳으로 들어서면 그곳이 내 길이 된다. 작은 습관 기르기는 부정적인 감정이 아니라 긍정적인 감정을 통해 변화를 시도한다. 의지를 억지로 끌어내고 책임 소재를 묻고 보상을 요구하지 않는다. 얼마 동안 실천하면 달라질 수 있다는 무책임한 약속도 하지 않는다. 행동과학자는 어떻게 습관을 바꾸었나? 행동과학자인 나는 포춘 500대 기업과 함께 오랫동안 사람들이 매일 건강을 관리하고 꾸준히 저축하고 효율적으로 운전할 수 있도록 돕는 혁신적인 제품을 만드는 일을 해왔다. 그러던 어느 날 거울을 봤다. 거울 속의 나를 보며 바꾸고 싶은 몇 가지 모습을 발견하게 됐다. 그래서 열성적인 과학자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해봄직한 일을 시도하기로 했다. 나 자신을 대상으로 실험을 시작하기로 한 것이다. 먼저 내 생활에 도입하고 싶은 행동들을 시도해 보았는데
소변을 본 후 팔굽혀펴기 2회 하기 같은 사소한 행동은 큰 효과가 있었다. 반면 매일 점심에 오렌지 하나 먹기처럼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명확한 이유가 있는 행동은 의외로 완전히 실패하기도 했다. 잘 실천되지 않는 행동이 있을 때마다 내 행동 모형을 돌이켜 분석했다. 그러자 어떤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다. 나는 직감에 따랐다. 방향을 완전히 바꾸기도 했다. 그리고 끝없이 실험을 반복했다. 행동과학자인 내게도 습관 형성은 자연스럽게 되는 일이 아니었다. 의도적인 과정이자 도전이었다. 하지만 연습을 통해 점차 약점을 장점으로 바꾸어 나갔다. 그렇게 6개월이 지나자 내 삶이 크게 달라졌다. 체중이 9kg 줄었고 더 건강해졌다. 어느 때보다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일하게 됐다. 매일 기분이 좋아지는 습관으로 하루를 시작했고 숙면할 수 있는 생활과 환경을 설계하고 실천했다. 이 과정에서 나의 변화 능력이 향상되고 탄력이 붙고 있음을 깨달았다. 작지만 새로운 습관 수십 가지가 쌓이면서 내 생활은 과거와 완전히 달라졌다. 작은 습관의 힘. 작은 습관 기르기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하고 싶은 행동을 정해서 작게 쪼개고 일상 속에 자연스럽게 끼워 넣을 곳을 찾고 그것을 꾸준히 해나가는 것이다. 근본적인 변화를 위해서는 작게 시작하는 게 좋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작은 습관은 금방 기를 수 있다. 시간은 언제나 부족하다. 시간에 쫓겨서 차 안에서 끼니를 때우고 가족들과 바다에 놀러가도 전화기에 매달리는 것이 우리의 일상이다. 시간이 늘 충분하지 않다는 생각은 압박감을 만든다. 내 인생에서 여유는 결코 없을 것이라 생각마저 든다. 그러다 점차 변화를 거부하게 된다. 하루 30분 운동, 매일 저녁 건강한 식사 준비, 매일 감사일기 쓰기, 말도 안 돼. 그럴 시간이 어디 있어. 하고 말이다. 달라지기 위해 노력하면서도 자책을 피하기란 쉽지 않다. 그러나 변화는 어렵지 않다. 작게 시작한다면 가능하다. 작은 습관 기르기는 30초 안에 할 수 있는 사소한 행동에 주력한다. 작게 시작하면 시간에 쫓기지 않고도 자연스럽게 성장할 수 있다. 나는 내 수업을 처음 듣는 이들에게 일단 아주 사소한 행동 3가지로 작은 습관을 길러보라고 제안한다. 스트레스가 심하고 시간이 없다면 1가지도 좋다. 처음부터 너무 큰 목표를 세우지 않는 게 중요하다. 작은 습관은 막간의 시간을 활용하기 때문에 힘들이지 않고도 꾸준히 유지할 수 있다. 작은 습관은 당장 시작할 수 있다. 누군가는 절박한 심정일 수도 있고 또 누군가는 운이 좋을 수도 있지만 극심한 스트레스 상태가 아니라면 누구나 당장 시작할 수 있다. 우리는 모두 감당해야 하는 각자의 생활 환경, 바람직하지 않은 편견, 변화를 가로막는 심리적 기제를 갖고 있다. 작은 습관 기르기는 이런 방어적 심리 기제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나는 특정 습관을 처방하지는 않을 것이다. 대신 당신이 갖고 싶은 습관을 몸에 익힐 방법을 알려줄 것이다. 어떤 습관을 선택할지는 당신의 결정에 달려있다. 내 경우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긍정적 에너지를 불러오는 습관 1가지를 실천하고 있다. 여기에 걸리는 시간은 딱 3초다. 나는 이것을 마우이 습관이라고 부른다. 아침에 일어나서 발을 바닥에 댄 후 멋진 하루가 될 거야 라고 외치고 미소 짓는다.
이 행동을 하면서 낙관적이고 긍정적인 기분을 갖도록 노력한다. 나는 내 수업을 처음 듣는 이들에게 마우이 습관을 실천하도록 조언하고 있다. 결과는 기대 이상이었다. 마우이 습관은 각자의 사정에 맞게 바꿀 수 있다. 멋진 하루를 기분 좋은 하루라고 말할 수 있다. 나에게 더 효과가 있는 말로 내게 더 익숙한 장소로 바꾸는 것도 좋다. 어떤 사람은 시간을 바꿨다. 각자 하루 일과에서 가장 효과가 있을 때 가장 효과가 있는 방식으로 하면 된다. 마우이 습관을 매일 아침 3초쯤 걸리는 간단한 훈련이라고 생각해보자. 무언가를 시작하는 일이 얼마나 쉬운지 배울 수 있다. 그리고 성공이라는 감정을 느낄 수 있다. 이는 행동 설계에서 가장 중요한 기술이자 출발점이다. 작은 습관은 안전하다. 내 친구의 18개월 된 딸 윌라는 이제 아장아장 걷기 시작했다. 며칠 전 윌라는 우리 집 차고 앞에서 우리 개 밀리를 쫓아다녔다. 나는 윌라가 걷다가 대여섯 번 넘어지는 모습을 지켜봤다. 보도에 연석을 올라가고 하수구를 피해가기란 어린아이에게 쉽지 않았다. 윌라는 넘어져도 다시 일어섰다. 물론 몇 번인가 울음을 터뜨렸지만 다치지는 않았다. 계속 가지 않을 이유가 뭐가 있겠는가. 그러나 키가 180cm가 넘는 내가 걸음마를 배우는 중이고 단단한 포장도로에서 넘어졌다면 크게 다쳤을 것이다. 새로운 행동이나 습관을 시작하는데도 같은 개념이 적용된다. 요가를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사람이 요가를 시작할 수 있는 장소는 많다. 하지만 장소마다 리스크 수준이 다르다. 집에서 매일 태양 경배 자세를 한 번 할 수도 있고 가까운 요가 교실에서 한 달 강습권을 끊을 수도 있다. 큰맘 먹고 일주일간 인도로 요가 여행을 떠날 수도 있다. 선택지마다 시간과 돈의 투자량과 기대치가 크게 다르다. 다만 요가 매트에 서본 적도 없이 인도로 떠날 사람은 극소수일 것이다. 왜일까? 그에 따른 리스크가 얼마나 큰지 우리 뇌가 본능적으로 알기 때문이다. 큰 일을 시작하기가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내가 잔잔한 파도를 간신히 탈 수 있는데 감히 집채만한 파도에서 서핑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그랬다가는 큰 부상을 입을 것이고 작은 파도를 탈 자신감마저 잃을 수 있다. 왜 그런 짓을 하겠는가? 처음에는 잔잔한 파도에서 서핑하는 게 낫다. 작은 습관 기르기에서는 위험을 고려할 필요가 없다. 요란하지 않게 변화를 도모할 수 있다.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부담이 적다. 작은 습관 기르기는 융통성이 크고 아주 사소한 행동을 바꾸려는 것이기 때문에 정서적인 위험도 낮다. 작은 습관 기르기에서 실질적인 실패란 존재하지 않는다. 약간 비틀거릴 수는 있지만 다시 일어난다면 실패가 아니다. 습관이 만들어지는 과정일 뿐이다. 작은 습관이 큰 습관으로 성장한다. 전업주부였던 에이미는 교육용 미디어 회사 창업이 목표였다. 처음에는 누구의 지시도 받지 않고 좋아하는 일을 한다는 생각에 매우 신이 났다. 하지만 사무실을 구하고 직원을 채용하고 세법을 익히는 등 해야 할 일이 너무도 많았다. 점차 그녀는 계약서 검토 같은 중요한 일을 미루고 회사 로고 디자인처럼 좋아하는 일만 했다. 벤처회사 창립은 손에 쥘 것 같이 가까워 보였지만 사업 계획을 세울 시간이 부족해서 창업이 무산될 것 같은 두려움에 머리가 마비되곤 했다.
그럴 때마다 에이미는 조만간 중요한 일을 처리하겠다고 자신에게 거듭 약속했다. 하지만 몇 달이 지나도록 진행은 더디기만 했다. 에이미가 주저한 이유는 변화는 위대해야 하고 그런 게 아니라면 시작할 필요도 없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이는 사람들 사이에 만연한 고정관념이다. 현대인은 욕망을 중시하는 문화 속에 살고 있다. 그런 문화 속에서는 욕구가 즉시 충족되어야 한다. 그래서 서서히 조금씩 발전해 나가는 과정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한다. 그러나 의미 있고 장기적인 변화에 필요한 건 바로 점진적인 발전이다. 많은 이들이 변화가 기대만큼 빨리 일어나지 않으면 좌절하고 실망한다. 이는 지극히 정상적인 반응이다. 동시에 이런 태도가 실패 요인이 된다. 내 수업을 들은 후 에이미는 변화는 위대해야 한다는 생각을 버리고 꼭 해야 하는 작은 일부터 하기로 했다. 그녀는 매일 아침 딸을 유치원에 데려다 준 후 길가에 차를 세웠다. 그리고 반드시 해야 할 일을 딱 한 가지만 포스트잇에 적었다. 이메일 한 통을 보내거나 기획회의 시간을 잡거나 매뉴얼 도입부의 초안을 작성하는 간단한 일이었다. 할 일을 한 가지만 적는데 에너지를 집중하는 단순한 행동은 연쇄 반응을 일으켰다. 포스트잇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는 동안 에이미는 성공한 느낌을 받았다. 형광 분홍색 포스트잇과 함께 성공의 기운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갔다. 이런 매일매일의 단순한 행동은 그날의 추진력이 됐고 결국에는 성공적으로 창업할 수 있었다. 아주 작은 행동 하나는 대수롭지 않은 일처럼 보인다. 처음에는 그렇다. 하지만 거기에서 더 큰 도전과 더 빠른 발전에 필요한 추진력을 얻을 수 있다. 작은 습관을 실천하다 보면 어느 순간 산더미 같은 일을 해치운 나를 발견하게 된다. 나비의 날갯짓이 폭풍이 된다. 작은 습관 기르기에서는 아무리 작은 성공이라도 축하한다. 이는 뇌신경화학 이론에 따른 나를 위한 선물이다. 축하하기는 의식적인 행동을 무의식적인 습관으로 바꾸는 특효약이다. 성공했다는 느낌은 새로운 습관을 뇌에 새기고 그 습관을 지속하도록 연료를 제공한다. 작은 습관 기르기를 지속하면 기분 좋은 하루를 보내는 방법을 터득할 수 있다. 자책 대신에 스스로를 격려하는 능력은 삶을 지탱하는 견고한 뿌리가 된다. 10년쯤 전 린다의 삶은 비극적으로 무너지고 있었다. 아들은 마약 남용으로 사망했고 딸은 양극성 장애 진단을 받았다. 가족 사업은 망해가고 있었다. 모두가 힘든 시간을 보냈다. 그뿐이 아니었다. 린다는 뒤늦게 남편이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결국 그녀가 남편을 대신해 사업을 지휘하게 됐다. 그러나 불경기에 잘못된 사업상 결정까지 겹쳐져 몇 개월 만에 파산 신청을 하기에 이르렀다. 린다와 남편은 평생 모은 돈과 집, 그녀의 꿈이었던 말 목장까지 전부 잃었다.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나쁜 일만 이어졌다. 그러나 충격에 빠져 있을 수 없었다. 아이를 키워야 했고 회사를 다시 일으켜 세워야 했다. 슬픔에 짓눌렸지만 슬퍼할 여유까지 없었던 그녀는 곧 우울증에 시달렸다. 그녀는 매일 아침 침대 한편에 앉아 힘을 달라고 기도했다. 기분이 나아지기를 바랐다. 침대에서 빠져나오고 싶었다. 아이 옆에 있어주고 싶었다. 하지만 아침에 침대에서 내려오는 것 자체가 힘들었다. 린다는 어떻게 수렁에서 빠져나왔을까?
절망이 아니라 희망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싶었던 린다는 작은 습관 기르기를 시작하면서 아침 습관 단 한 가지에 집중하기로 했다. 여러 습관을 실험한 후에 마침내 적절한 습관 하나를 발견했다. 바로 앞에 소개한 마우이 습관이다. 그녀는 마우이 습관이 내 인생을 구원했다고 말한다. 이 작은 변화가 버팀목이 되어 일상생활을 지탱해 주었다. 곧 생활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린다에게는 작은 습관이 유일한 선택지였다. 작게 시작해 크게 성장해야 했고 무엇이든 기분 좋아질 일이 필요했다. 마우이 습관은 성공의 느낌을 주는 다른 습관으로 이어졌고 작은 습관들을 실천할 때마다 그녀는 스스로를 격려했다. 이런 변화는 그녀가 더 생산적이고 더 건강해지고 아이를 위해 더 강해지도록 도왔다. 작은 습관은 난관에 부딪힌 그녀의 인생에 뿌려진 긍정의 씨앗이었다. 그리고 그 씨앗들은 점점 자라났다. 마침내 린다는 사업을 정상 궤도로 돌려놓았고 지금은 수천 명에게 작은 습관 기르기를 코치하고 있다. 그녀는 여전히 삶은 투쟁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이제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망설이지 않는다. 작은 습관이 가져오는 극적인 변화를 잘 알기 때문이다. 침대에서 일어나 다리를 바닥에 내리고 걸터 앉아 이렇게 말하며 스스로를 격려한다. 오늘도 멋진 하루가 될 거야. 습관은 자란다. 습관의 확장은 성장과 증식 두 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다. 성장은 습관의 규모가 커진다는 의미다. 3번의 심호흡 대신 매일 30분간 명상을 한다. 싱크대만 아니라 주방 전체를 청소한다. 본질적으로 같은 행동을 더 많이 하는 것이 습관의 성장이다. 습관들이 정착하는 과정을 살펴보면 각각의 습관은 어느 정도까지만 자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식물처럼 말이다. 습관 확장의 두 번째 방식은 증식이다. 일반적으로 당신이 채택한 습관이 더 큰 행동 생태계의 일부라면 습관은 증식한다. 실제로 마우이 습관이 불러일으킨 긍정적인 감정 덕분에 침대 정리 같은 다른 습관을 아침 일과로 추가했다는 사람들이 많다. 마우이 습관은 출근 전에 설거지하기, 양치질하는 동안 감사한 일 한 가지 생각하기 같은 습관으로 확대하는 시작점이 된다. 내가 마우이 습관을 좋아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 사람들이 내게 알려오는 마우이 습관의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들어보면 꽃씨가 바람에 날려 다른 곳에서 발아하듯이 마우이 습관은 성장하기보다 증식하는 게 분명해 보였다. 내가 처음으로 작은 습관을 기르기를 시작했을 때 나는 습관이 성장하면서 내 삶 전체가 바뀌는 것을 목격했다. 하지만 작은 습관 기르기를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기 전까지는 작은 습관의 확장 효과가 보편적인 현상임을 깨닫지 못했다. 더 많은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고 데이터를 수집하면서 습관 확장의 뚜렷한 패턴을 알게 됐다. 성공은 성공으로 이어진다. 너무나 유명한 이 말은 나도 연구를 통해 수없이 확인한 사실이다. 하지만 놀랄 만한 일은 따로 있다. 성공의 크기는 중요하지 않다. 설령 아주 작은 성공이라도 이뤄낸다면 곧바로 자신감이 커지고 다시 유사한 도전을 하려는 동기가 높아진다. 이를 성공 모멘텀이라고 부르자. 성공은 크기가 아니라 빈도에 의해 결정된다. 따라서 작은 습관 기르기에서는 작은 성공의 신속한 달성을 목표로 한다.
내 연구 데이터에 따르면 작은 일에 성공한 경험이 많을수록 중대한 일에 성공할 가능성이 높았다. 이는 작은 습관이 위대한 변화로 확산된다는 것과 같은 말이다.